안녕하십니까, 정재일 선생님입니다. 제가 우리 이사님께 방금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전혀 아닌데. 그다음에 애들이 제 책에도 이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 사진하고 제 실물하고 보고 완전히 개 사기라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얼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얼굴이거든요. 제 친구들은 오히려 굉장히 저를 볼 때마다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학습에 관한 것이라든지 입시에 관한 것은 제가 전적으로 우리 이사님한테 100% 신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중복된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풀타임으로 지금 국제중만 전담을 해서 가르친 게 지금 4년이 됐고, 그 다음에 예전에 2기, 5기, 7기 아이들 팀수업까지 하게 되면 횟수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을 중학교 1학년 엄마들께서 어떠한 입장에서 뭐가 필요할지를 관점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그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게 되면 이런 이제 문자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뭐 잘 봤다 못 봤다 이건 아이들 주관적인 생각이고, 우선 혼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봤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어떻게 나왔느냐, 뭐 비상이 어떻고, 전정 선생님은 대 문제랑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 아이들 시험 봤을 때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아이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이 아이는 사실 1학년 첫 시험에서 지금 1학년에도 우리 기말고사는 안 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말고사를 봤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첫 시험에서 68점을 맞았던 아이예요. 근데 2학년 기말 때 97점인데 임마가 어느 날 순간부터는 한 개 틀려놓고 저한테는 눈물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68에서 97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게 눈물을 많이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제일 짜증나는 눈물이에요. 이거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저는 아이들 최종적인 점수를 내줘야 되는 선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저하고 이사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특히 영재고 과학고 준비를 위해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 쉬고 온 아이들이 기존에 꾸준히 했던 아이들만큼 점수를 내달라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약간의 갈등 관계가 생기긴 하는데, 오늘 저는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소통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가지란 말을 좀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구체적으로 맥 선생님, 이 선생님을 지운 건 이 선생님이 좀 많이 민감하셔서, 그러니까 언급이 되면 되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지우신 거고요. 맥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자료가 나가면 맥 선생님이 항상 보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인지는 모르셨는데 굉장히 자료에 대해서 피드백을 되게 좀 좋게 잘 해주시고 저하고 소통도 잘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맥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애들한테 추천하는 도서들이 정말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최고로 정말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맥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아이들이 3학년 됐을 때 이 맥 선생님의 추론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2학년, 1학년, 2학년이 올라갔을 때 맥 선생님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지금 제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그 방향에 나왔을 때 맥 선생님이 논리학을 아시는 것 같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배움 형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을 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되는가,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 수업이 내신이긴 하지만 수업 자체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저하고 계속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90점을 넘기는 아이들은 전교 1, 2등 아이들이거든요. 토플이 몇 점이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논리학을 했기 때문에 명제 자체를 상당히 많이 응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 응용이 저하고 맥선님하고 코드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그런 점을 조금 참조하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 국제중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자 행복이다. 이걸 어머니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애를 여기 괜히 보냈나?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3년간만 버텨주면 정말 아기 같던 아이가 3년 후에 엄청나게 변화하는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얘가 과연 고등학교를 갈 수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아이들이 정말 하나고를 정말 좋은 성적을 가고 외대고를 가고 그다음에 뭐 외대 지금 대우내고에서 전교 몇 등을 하고 물론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이 놀라게 변하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특히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생겨요. 3학년 때 다코스라는 애들이 생기는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그런 다코스를 배출해내는 게 제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해요. 그 아이들을 유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뭐 선생님 최고 이런 소리 들을 자격도 없고 걔네들은 이미 유학을 갔다 왔거나 뭐 PI나 뭐 유명한 학원들에서 이미 헤빈나이 뭐 이런 데서 성의 높은 반에서 하고 온 애들이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유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원외고를 진학을 생각지도 안 했다가 친한 친구가 대원 국제중 지원한다고 그러니 그래? 나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했다가 그 아이는 떨어져 버리고 나만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부터 어머니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와웅장하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 가면 이렇게 하라 저 학원 가면 저렇게 하라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중심인 건 뭐냐면 그런 것이 고민이 될수록 어머니께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될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들이 중학교 2학년만 되더라도 내가 개입을 해서 내 아이의 삶이 변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개입을 해서 우리 아이가 참 이게 정말 지방에 갈 애가 서울대 가고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제 아이도 공부는 못 하거든요. 저는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던 케이스인데 자녀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이가 하여금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뜻을 받아주면서 그 아이가 벗어나지 않게 하고 그 아이가 신뢰하는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게 3쿠션으로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지. 어머니와 아이가 부딪히면 나중에 무슨 말밖에 안 나오냐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눈물 뚝뚝 흘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행복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아이의 선택을 좀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국제중 3학년을 졸업할 때쯤이면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좋고 그게 국제중에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여기 지금 85에 3에 68에 100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 천재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중학교 1학년 입학선정 85등 아이가 졸업할 때 3등으로 졸업을 했고 지금 외대부고 전교 1등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처음에 이제 이 아이는 영재고를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바꾸게 했어요. 어차피 의대를 갈 나이기 때문에 외대부고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영어는 오로지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고 나머지는 수학과학은 오로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너무 도움 주셔가지고 제 말을 따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내신을 최대한 관리하는 방향으로 영어는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수학과학을 하게 하면서 최대로 갔던 케이스가 됐어요.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뻔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 되어야 학종이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내신 성적을 아이가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68점짜리 아이가 97점, 100점 맞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제가 이렇게 잘났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가 68점에서 100점까지 나오는데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자꾸 비교가 되고 몇 등이냐, 몇 점이냐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점수가 잘 나오면 안 나오면 바로 막 학원을 계속 바꾸는 그런 패턴이 국제중에 있기 때문에 둘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전혀 준비가 없이 수학과학적 머리는 되거나 아니면은 영어를 준비하지 못하고 만약에 대원 국제중을 진학을 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아이들이 제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2학년 아이들 지금 시험을 30명 정도 시험을 봤는데 만점짜리가 8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6명의 아이들이 우리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이름을 다 보내주셨는데
첫 중과 1학기 기말고사에서 잘 봤던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애들이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계속 버텨줘서 이 점수가 나오게 된 거고, 따라서 이 아이들은 저하고 친할까요? 친하지 않을까요? 엄청 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온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을. 저 선생님은 쟤네들하고 이렇게 친한데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걸 티를 내려고 하진 않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좀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이지만 자녀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시면 우리 이사님하고 많이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우리 학원의 굉장한 SAT의 장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믿음에 대한 내적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학원 설명회만 갔다 오면 깨지죠. 다양한 목소리. 이 학원은 여기구나.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이게 충돌이 되면 아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행복해할까를 3학년 졸업할 때쯤이면 변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판단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는데요. 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애들하고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멘토 역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가면서 사춘기가 들어요. 푸버티라는 사춘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국제중 애들이 남학생, 여학생들이 썸을 엄청나게 탑니다. 막 10번, 20번 막 이렇게 타가지고 막 계속 바뀌면서 애가 하루는 기분 좋았다가 하루는 푹 죽었다가 기분 좋았다가 푹 죽었다가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따독거리면서 그게 하나의 과정 속에서도 선배들도 그랬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계속 줘야 됩니다. 따독거려주고 니네 선배들도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아이가 듣고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고요. 아이하고 당연히 사춘기가 충돌되겠죠. 근데 국제중은 아이하고 충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들 사이에도 충돌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말조심이라고 써놨는데 아이가 사춘기다 보니까 여과 없이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정말 3년을 데려가야 될 애가 상처를 받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건 물론 이제 저희도 어른들 잘못도 많긴 하지만 사춘기이기 때문에 아이 감정 변화가 커서 기분이 나쁠 때는 그 부분만 딱 받아들여서 엄마한테 여과 없이 딱 전달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우리 애가 한 말이니까 믿어지죠. 근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아이가 안정적으로 3년간 갈 수 있었던 그런 방향성이 이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니들 중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영재고인데, 제가 4년 동안 지켜를 봤는데 영재고에 진학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계산을 해봤거든요. 앉아가지고 맨날 책 준비하고 아니면 이런 거 계산을 해봅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0.5%. 영재 목표는 많고요. 영재고를 진학 합격을 할 아이는 0.6%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년에 한 명이 합격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영재고는 어떤 애들이 합격이 되냐면,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그 아이 천재요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아이는 붙습니다. 이 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언짢을 수도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 오해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극을 주고 이런 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애가 이제 세종과학고를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아이는 결국엔 일반고를 진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재고 같다, 세종고 같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후기는 애들이 많이 수집을 하는데, 일반고를 가서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저밖에는 몰라요. 왜냐면 제가 애들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상당수가 일반고를 진학해서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수학과학, 수학 경시에 1등 했어요. 이런 거 너무 자주 오는 얘기인데, 내신이 선생님 불안해요. 우리 학교 좀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더라도 영어는 그런 아이들은 맡겨주시면 제가 숙제를 좀 못 해오고 조금 유도리 있게 좀 숨통을 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와서 머리가 좋은 애들이니까 꾸준히 수업이라도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미리 저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좀 힌트를 주시고, 영어에 대한 압박은 너무 주진 않을 테니까 틈나는 대로 조금씩만 이렇게 꾸준히만 하면 되니까요. 그것만 좀 생각하셔도 좋겠어서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성적표를 받게 되시는데, 어머니들이 성적표를 받으시면 다 원점수만을 보세요. 우리 아이 98점, 97점, 우와!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표점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
그게 뭐냐면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점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200점 만점이다 높을수록 이게 퍼져 있는 정도가 넓은 거예요. 여기에서 A까지가 200인 거고, 시험이 쉬울수록 애들이 몰려 있겠죠. 그럼 이때는 100이나 80이나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수학하고 영어를 비교해 보거나 이전 시험하고 지금 시험을 비교해 보려면 어머니들께서 원점수 옆에 써 있는 표점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아이가 98점인데 선생님 수업을 들었더니 92점이야. 우와 6점이나 떨어졌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옆에 있던 표점을 봤더니 이전에는 220이었는데 지금 280이야. 이렇게 된다 보면 그 비율을 따져가지고 난이도를 보시면 92점 점수가 이전에 98점보다 훨씬 더 잘 본 성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제발 원점수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 실력 있습니다. 알았죠? 제발 그걸 원점수로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떨어졌어. 89점이면 바꿔야 돼. 아닙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 국제중에 진학률을 좋게 하려고 시험을 한 번은 어렵고 한 번은 쉽게 냅니다. 근데 그 한 번에 어려운 게 아이가 2학년, 3학년 때 극강으로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는 거의 100점이에요 했던 애들이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70점대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 가르칠 때 모의고사를 그 가장 어려운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할까요? 가장 쉬울 때를 기준으로 출제를 할까요? 어려울 때를 기준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2학년, 3학년 앞으로 4번의 시험 중에 한 번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 아이가 잠깐 못 받더라도 기말고사나 그 다음 시험을 쉽게 내주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 90점 넘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학원을 그만둬버려요. 근데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좀 어려우면 우선 표점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어려웠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니까 아이를 좀 따뜻거리면서 오실 수 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난이도를 배려를 한다. 근데 한 번은 쉽고 한 번은 어렵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어렵게 나왔을 때 아이가 영어를 100점이야. 영어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었다가 그 다음에 엄청 어려워지면 갑자기 영어가 막 갑자기 뚝뚝 떨어졌을 때 그때 아이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표점보다 영어의 표점이 더 높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수학을 점수를 잘 주시기로 주관식에 역배점을 주세요. 그래서 배점도 어머니들께서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말이 맞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거 표점을 꼭 한번 수학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년에는 기류가 달라져가지고 수학을 더 팍 어렵게 할 수도 있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거니까 참조만 하시길 바라서 성적표를 받으면 뭘 본다? 옆에는 가로치고 배점을 본다. 만약에 그거 잘 모르겠으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해석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제발 종처럼 쓰시길 바랍니다. 수업 중에 제가 어렵다 아니면 무섭다 그런데 저 엄청 여린 사람이라 일부러 좀 강한 척 하는 거예요. 저 옛날 학원 할 때는 학생들이 진짜 날 천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내신 강사가 되니까 애들 성적을 나와야 되니까 이게 진짜 강한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완전히 배우가 돼야 돼요. 특히나 애끼는 애일수록 애가 내가 큰 소리를 쳐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애한테는 타겟을 잡았으면 어떨 때는 일부러 막 화가 막 내고 이럴 때 있거든요. 제발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적은 최종적으로 제가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담감이 저한테 있어요. 저 지금 내일 모레 좀 중3들 기말고사 시작되거든요. 책 쓰다가 왔습니다. 내일이 쉬는 날에 오늘까지 온 거를 넘겨야 돼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하고 지금 오긴 왔는데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언니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됐고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다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주로 가르쳤던 애들이 8기, 9기, 10기, 11기 그다음에 팀 수업을 했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때 애들은 진짜 잘했습니다. 겁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때 애들은 뽑기이기 때문에 겁나게 잘하지 못한데 겁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발 제 강의력하고 이런 걸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배우잖아요. 제 사촌 동생이 최단열입니다. 가끔 영화 보면 쓰레기로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진짜 우리 삼촌이 최고 우리 어머니 바로 조카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저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요즘은 인기가 좀 없어서 불러봤자 조금 더 뜨면 다시. 근데 옛날에는 학원에도 자주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일종의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나 이렇게 다운돼 있다. 그러면 저 혼자 막 방방 뜨고 막 춤도 춥니다. 저는 애들이 저한테 지희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해가지고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중심을 보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보면 이상할 수도 있죠. 특히 여학생들이 그걸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애들하고 그냥 되게 격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 자료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내신 자료가 좀 샘플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그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썼던 교재입니다. 이 분홍색이 은근히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남학생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쓰는데 이번에 100점 맞은 아이들은 이 책이 상당히 두껍죠. 이걸 2번씩 푼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김도윤이라는 아이는 이 책을 3번 풀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진짜 준비 안 돼서 들어왔는데 예. 네, 이해해 줄 겁니다. 이번에 또 거의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데 그 아이가 진짜 우리 SNT를 신뢰를 하고 굉장히 많이 믿어서 덕까지 왔는데 이 아이는 무조건 점수를 올려줘야 될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3권을 준 게 아니라 아이가 1권을 풀고 또 왔어요. 하나 더 풀겠다고. 3개를 풀어서 이걸 풀었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책의 구성이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선택형을 좀 다시 설명을 해주고 2단계는 이제 OX 모의고사. 이게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힘들어하는 건 문법 문제 그 단계 아니에요. 문법 문제가 뭐냐면 독해에서 추론 문제가 된다. 맥 선생님 추론 문제. 인퍼드 문제를 얼마큼 아이가 정확히 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 7점 모의고사. 제가 4개년쯤 아이들 성적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험지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들한테도 보여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과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칼라로 다 손필기를 해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그 고등부 가서는 너희들이 직접 손필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비교해주면서 아이들 손필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아이들은 이거 나눠주면 선풍기도 잘 씁니다.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중3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거의 준 논문인 경우가 많아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애들이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리는 잘 안 될 만큼 되게 길거든요. 그걸 한 장으로 제가 다시 요약을 해줍니다. 이게 직보 자료로 나가면서 애들하고 직보 수업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장악력이 있느냐는 뭘 보면 아냐면 아이가 직보 때 시험 전날에 나가려고 하느냐 혼자 하려고 하느냐를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되게 혼자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야 이거 한번 풀어봐 하고 질문이냐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가는 게 낫죠. 자료만 보내서 하면 되고 끝까지 가서 그 선생님이랑 이걸 정리를 해야 돼. 해야만 뭐가 되냐면 그 선생님이 제대로 정리를 해주신 건데 저는 직보 때 애들 거의 100%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보 때는 한 번 배운 걸 또 정리하는 것보다는 요약 노트를 가지고 애들이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이건 교재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무리 보셔도 교재에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실 건데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단계는 이제 선택형이라고 해서 수능에 이게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죠. 이건 이제 국제중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여기를 통해서 어법 어휘가 맞는지를 헷갈리게 해보고 미시적으로 저한테 배운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이제 어법식이 되는데 이번에 대원외고 선생님들이 영어과 선생님 다 바뀌셨어요. 그 전까지는 어휘를 엄청 강조했었다. 이제부터는 수능 중심으로 가시는데 어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밑줄을 12개 정도 쳐놓고 박스를 놓은 다음에 틀린 걸 모두 번호를 쓴 다음에 그 문장을 고쳐가면서 풀 센텐스로 바꿔봐요. 이게 대원 국제중입니다. 근데 부분 점수가 없어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점짜리가 잘 안 나와요. 어렵진 않은데 만점짜리는 조금 만만치 않고 영작을 할 때도 영작의 단어의 개수를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딱 정확히 못하면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시험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게 아이들 어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3단계 이제 문장 배우면서 글의 흐름 이걸 우리가 응집성, 통일성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배우는 이제 영작 서술형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2가지 방식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제 단어를 배워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그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다른 의미로 놓은 다음에 그거와 같은 문장을 찾아 써라 이렇게 되는데 형식은 주관식이지만 본질은 객관식이에요. 왜냐면 보기가 4개나 5개밖에 없거든요. 문장이. 그 중에 하나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대중 선생님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거죠. 그렇죠? 왜냐면 형식은 주관식으로 해야 되고 서술형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렵게 내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패러프레이징 해가지고 골라 쓰는 문제를 내게 되면 서술형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대비하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처음 가르치는 게 클로즈 테스트라고 해서 빈칸을 되게 많이 강요를 하는데 이 빈칸 때문에 어머니들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애들 빈칸만 많이 시키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단어가 안 외워지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혐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왜냐면 빈칸을 쓰다 보면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많이 읽다 보면 아이들의 스키마가 저절로 이렇게 재배열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 숙제 내주면 이거 한 권도 풀기 힘들었던 애가 1년 뒤에 이걸 두세 권씩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겨. 이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조금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 같은 걸로 계속 하거든요. 듣기도 했다가 불러주기도 했다가 중요한 거 했다가 이게 여러 가지로 하니까 빈칸이 중학교 때 이게 익숙해져야 고등부 가서 효과성이 생깁니다. 이 빈칸을 자기가 보고 영작된 걸 보고 사실 한글로 보고 영작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중요한 표현만이라도 아이가 쓸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OX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원어민 선생님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저하고 외부 선생님이 두 분이 출제를 합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저하고 이제 책을 제가 23권을 썼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EBS 문제 하나 납품하는데 사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되긴 한 100문제 납품을 했었는데 한 문장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88,000원이었어요. 8만 원에 8,000원이 부가세입니다. 100문제 정도는 880만 원이거든요. 우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문항 하나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왜냐면 표절이 될까 그걸 일일이 다 검색을 하는 과정이죠. 그때 저랑 같이 문제를 만들었던 선생님이 이거 저랑 같이 문제를 해주시는데 이 선생님한테 사례를 좀 드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 혼자 출제하는 것보다 그분이 같이 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강의까지 해야 되니까 업무도 줄어들고 그 선생님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이렇게 나와요.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한 OX 문제하고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 모의고사지라는 게 좀 국어가 되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기껏 이해해 주시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짜증날 수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비용이죠. 사실 이거 한 장 만드는데 외부에서 제작하면 1,500원이에요. 칼라 복사 500원, 코팅 1,000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4개가 나와서 3개 나면 45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이한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그으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영어를 틈틈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더울 때는 붙여도 되고. 제발 이걸 가지고 상술이나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그렇게 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출제는 이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대개 이제 객관식이 25개, 그다음에 주관식이 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대개는 이제 옛날에는 더 많이 출제가 3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예전에는 서답형 문제, 단답형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한 3-4문제 정도를 아주 간단하게 낼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교육청에 그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서 문제 유형이 좀 바뀌게 되는데 최상위권 애들이 의외로 비상에서 많이 듣는 학교 교과서가 있는 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출제를 아까 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전정 선생님이 어떻게 내셨냐면 내용 자체는 너무 뻔한데 대사가 붙일 주고 대세 용법과 같은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내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헬이에요. 헬. 내용 다 알고 내용 파악되고 이거 교과서구나 뭔지 알고 있는데 밑줄 주고 이 대세 이 접속사랑 관계되면 이걸 물은 건데 이때부터는 애들이 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의 난이도하고 문제 출제의 난이도는 전혀 상관관계 없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내신 강사지만 애들한테 어려운 걸 알려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매일매일 버티고 있거든요. 제발 내신을 쉽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항상 볼따리도 뚝 두려워서 걷자 다 맞으면 되게 좋다. 영어는 실력이 좋다. 만만치는 않다.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고. 네.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얘기 나왔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1번에서 5번 중에서 어떠한 옵션이 is냐 어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17년 중간고사 때는 정답이 3개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이 이렇습니다. 영어로 다 나오는 거 아시죠? is냐 어냐 우선에 판단을 해야 돼요. 5개 중에 1개 정도는 확실히 아는데 나머지 1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은 아이가 연습과 실력이 쌓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좀 어머니들 아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를 왜 잘 풀어야 되는지의 중요성, 이게 좀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이거든요. 동그라미 썼던 것들이 다 실제로 나왔던 것들이고, 여기는 적중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적중이 됐는데 일부러 여기 넣어놨습니다. 무조건 적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많이 풀면 그래도 많이 접근을 한다 이렇게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네문항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가장 무난한 게 뭐냐면 다음 정의 중에서 A 중에서 incorrect한 게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 is냐 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어휘 문제가 의외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영역사전으로 나오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학년 이제 기말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영영사전 예문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단어를 상당히 어렵게 놓은 다음에 한 개나 두 개의 단어를 바꿔놔요. 그래서 세 개 문장 중에서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의외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대점이 4점 상당히 높은 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응하면서 서서히 이렇게까지 접근을 해서 영영사전도 보면서 예문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는 적중 사례를 여기다 넣었고요. 여기도 빈칸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 어코딩 터펙 이 글에 따르면 어떠한 선택지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is냐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 1학년, 2학년 때는 to라는 말도 나와서 구체적으로 해주지만 궁극적으로 3학년 때 가서는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확실히 실력 문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맥 선생님께서 이 문제가 좀 만만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 조금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미술진 이런 문제가 있고, 배우명제를 자주 내시는 것 같다. P이면 P다, not P이면 not P다. 요걸 좀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이번에 그 토일반이 있고 그다음에 스토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성적평가 보셨을 텐데 아이가 2개 이내로 틀렸다. 2개까지는 실수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스토반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성적평가 보죠? 분반고사인가요? 이름이? 전에. 그렇게 돼서 보셔서 2개까지, 거기다가 2개는 더 틀렸는데 우리 아이가 엄청 성실하다 그러면 스토반으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쓰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청신 국제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걔네들 가르치고 있는 교재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료 많고, 난 독해 전문 강사가 이 스키마가 뭐냐면 완결성, 일관성, 통일성에 관한 배경 지식이에요. 제가 진짜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엄청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들은 저하고 와서 좀 처분을 좀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평가 이제 2개 이하인데 이과 진학할 예정이어서 이제 내신 정도만 잘 관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아이들, 그리고 준비 안 돼가지고 우선 아이들이 점수를 좀 올려야겠다는 아이. 여기는 주로 이제 원서들, 그렇죠? 컨셉이라든지 지금까지 썼던 원서들이 한 4가지 되는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모의고사 중심으로 애들 계속 풀어보게 하면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기를 쌓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 패턴, 후 개념입니다. 이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야 학습 효과가 커서 그렇게 접근하니까 보시면 좋겠고, 아이들이 또 시간이 안 맞을 걸 대비를 해서 제가 따로따로 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어휘하고 구체적 원서 접근이고 일요일 날은 문법하고 구체적 원서 다르게 놨고요. 여기도 지금 수토도 지금 따로따로 접근을 하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토플 수업도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토플을 어떻게 접근하냐부터 해가지고 전 영역을 다 하고, 여기는 특히 라이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작 서술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1시간 정도씩 계속 수업을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토일반 선택. 네, 토일반 선택한. 토일반은 토일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2개 중에 한 개만 해도 됩니다. 네, 수학과 바쁜 애들은 하나만 정도로 해서 저하고 꾸준히만 좀 관계성을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 이런 뭔가 특단도가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보고 이 아이는 이거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믿고 그때 보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로 가르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은 일당이 거기 다 써 있거든요. 내가 다 프린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발 중1학년 애들 숙제에 너무 민감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어머니들 중1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숙제 엄청 잘하셨나요? 그래서 저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씩 잘해가면 됩니다. 아시죠? 아이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 많이 할 건데 우선은 아이가 와서 제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에 뭔가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막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신감. 그런 쪽으로 조금만 생각하셔서
아이가 와주시면 더욱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까 속으로 갈구하던 내일이다. 박범계에서 쓰는 말인데 제가 오늘 이 기적 같은 오늘을 제가 살고 있거든요. 오늘 부모님들 만나게 해서 감사하고요. 저를 만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재 보면 전화번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플도 있고 굉장히 쉬우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사님이나 저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저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국제중 아이들 너무 훌륭한 아이들 늘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맡겨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빠와 친구처럼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